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미증시 분석할 부분들 참 많네요.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하락에 채권 시장 강세를 꿈꾼다면입니다. 위원님, 오늘 먼저 금리 부분부터 다루겠습니다. 금리 하락 추세에 채권 시장 미리 먼저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금리도 중요하고 채권도 중요하지만 오늘 엔비디아 7% 떨어지고 그런 거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 정한 이유를 여러분들 정확히 좀 오늘 방송 보신 분 이해하시는데요. 네.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됐건 뭐 테슬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은 딱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 집중적으로 올라갔던 매그7이 됐건 뭐 탑4라고 불리든 뭐라 불리든 그런 것들이 쉬고 있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엄청 끝날 것 같고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염려 크죠. 예를 들어서 7월 초보다요. 지금이요.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나갔고 거의 한 달 돼가죠. 7월 올해 마지막 달이니까요. 그때보다 52주 최고가 종목수는 더 많은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한두 종목 그리고 한쪽만 보는 분들과 전체를 다 보는 분 간의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르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만 보시고 지금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보시지만요. 오늘요. 지금 5월 이후 지금 금리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요. 4.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패드워치 툴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패드워치 툴 정도는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9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1월까지 4번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하할 거라고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하락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냐고 딱 생각하시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돈이 진짜 많은 큰 기업들만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기업들도 좀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부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IB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 발행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부도율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죠. IPO가 활성화되죠. 그럼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은행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지급 이자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 순위 소매은행이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기지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모기지가 활성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산운용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에 대한 딜링도 마찬가지겠지만 채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채권 시장의 그런 확대가 분명히 또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채권 ETF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락 같은 기준을 보면 주식형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19.3%가 늘어났는데요. 채권형은 작년에 10.5%가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올해는 채권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겠고요. 또 금리 하락 추세가 있다 보면 개인들의 어떤 투자가들의 수요 증가도 한몫한다는 것도 염두에 주시게 돼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런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화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혜기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당연히 JP모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겠죠. JP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치 효과가 계속 추세를 보이고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오늘도 사상치 효과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다음은 자산업계 쪽에서 보면 블랙락 같은 경우가 되겠죠. 52주 최고가를 연일 지금 52주 최고가 기록을 연일 기록을 하고 있겠고요. 여러분 스파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자산 운용사 이름은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게 주가도 보면 52주 최고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즈덤 트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형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것도 지금 52주 최고가 갖고 있겠고요. 이러다 보면 채권이나 발행 같은 게 늘어나면 당연히 채권은 우리 회사의 채권의 등급, 시회사 등급을 투자 등급을 올려달라면 새로 설정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돈을 버는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우리나라도 신용 등급할 때 S&P라든가 무디스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상장사인데 지금 이들은 사상치 효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벅세스에도 자산 보유비 중 6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거래가 늘어나면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거래가 나면 당연히 거래소가 돈을 버는 건 당연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ICE 같은 경우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갖고 있고 전 세계 거래소들은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CM이라든가 CBOE, 우리 페드워치 툴을 보여주는 거 CME 페드워치 툴, 그리고 여러분 옵션 거래하는 거 CBO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주가가 상당히 좋겠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좋아지냐면 많은 분들이 금융시장에 보면 뭐 트럼프다 어쩌다 하면서 비트코인 이런 거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살아나고 이런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걸 오늘 ETF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AI라는 ETF가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 124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요. 거래소 있죠. 거래소랑 어떤 브로커들이야. 우리를 보면 증권사, 은행 이런 쪽을 포함하는 ETF가 IAI ETF라는 거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골드만삭스나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S&P 글로벌, 모건 스탠리 등등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이제 개인 연금이나 다양한 뭐 퇴직연금 하면서 연금 계좌 뭐 IS에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상장된 거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코덱스 S&P 500 파이낸셜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가격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4,91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거기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딱 제가 운영사 가서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넓히면 IT 많이 아니다 세상은. 제가 이 방송을 때에서 제일 자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다 집중되어 있는 참담한 심정이 많을 겁니다. 저희 오늘 채팅창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내 안에서 너무 커서 저 오늘 힘들다라는 분들 많은데요. 분산 투자가 생명줄 저희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어떤 쪽이 좀 각광을 받겠느냐. 금융업종 여러분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외신 헤드라인 넘어가겠습니다. 마케러츠입니다. 깜짝 실적에도 AI 매출 실망.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AI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미미하다면 AI 붐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게 나왔네요. 그렇게. 네, 오늘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로 알파벳이 나온 다음에 어찌됐건 주가 좀 떨어졌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시간에서 한 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예상치를 대부분 웃던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 뭐 다른 것들 다 떠나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면에서 보면 두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플러스는 에이저 서비스 이런 쪽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미스가 났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중에서 여기서 따로 표시는 되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계속 플러스로 다시 회복이 됐었는데 지난 분기에 32, 33%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수치가 29% 떨어졌고 전망치가 31%였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면 네 번째 칸입니다.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가 31%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29% 바로 이 부분이 키워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은 성장세가 또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해석이 나오는 거고 지금 시간에서 리얼타임으로 거의 보면 마이너스 6%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 회사가 전년 동기 대비 마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진율이 한 1%포인트 정도 전체 마진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오늘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오늘 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이 화면 보시면 15개 항목으로 나눠 있는데 전부 다 플러스는 났지만 아쉽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면에서 보면 제일 위 화면인데요. 31이었는데 이번에 29%로 줄어들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말이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오늘 AMD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요. AMD는 오늘 주당일가 매출이 기대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나왔는데 AMD는 반면에요.
AMD는 이번에 AI 쪽에서의 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좋다, 생각보다 좋다 나왔고 바로 그런 멘트를 더 하면서 이번에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분기의 어떤 가이던스가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아마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떨어지면서 시간에서 아마존도 같이 좀 떨어지고 네. 있겠고요. AMD가 반등하니까 뭐 여러분들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엔비디아가 오늘 또 시간에서 약간 좀 반등하는 정도가 오늘 한 해 특징이 되겠고요. 스타벅스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는 딱 기대 정도가 나는데 매출은 예상치보다 못 맞췄습니다. 92.4억이 예상됐는데 91억밖에 안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라든가 해외 전체 동일 점포 매출 및 방문자 수가 예상보다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시간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가 아닌 것들의 실망스러웠던 거. 지난번에 요번에 월요일 실적 발표한 맥도날드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시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스타벅스도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난주에 빅테크 하락 10% 접어들면서 10%는 조정 국면에 접어든 걸로 좀 분석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엔비디아 마이너스 7%, 테슬라 마이너스 4%,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시간 후에 급락. 오늘 같이 분석 들어가 봤습니다. 자, 다음 외신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마케로츠입니다. S&P 500의 편입 기대감도 그렇지만 오늘 살펴볼 종목이 바로 코인베이스인데요. S&P 500 편입 가능성도 기대가 있고 바로 또 우리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코인베이스가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거든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좀 민감하게 보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이죠. 이번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계속 발언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비축금을 그 비트코인으로 좀 해야 되고 비트코인에서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던 우리나라를 보면 금융위원회 그 수장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첫날 파이어 해고시키겠다 할 정도로 그 분들한테는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여하튼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움직일 때마다 코인베이스가 거래가 늘어나면 거래소이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월가에서는 이것도 역시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매매하시면 안 되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가총액은 한 160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팔란티어라든가 엠노빈, 도우대시블록, 데이터도, 핀터레스트 등도 언제라도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많은 분류되는 종목들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은 팔란티어에 있지 않냐 싶네요. 네. 오늘은 정부의 매도설에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만 트럼프의 자산 전략 중에 가상화폐 강조되는 부분도 오늘 코인베이스 알아봤습니다. 이항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